이번 시간에는요, 위생곤충학 부분 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 아래쪽에 보시면 위생곤충학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위생곤충학은 의용곤충학이라고도 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곤충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곤충들을 합해서 위생곤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생곤충학에서 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절지동물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절지동물을 의용 절지동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추세이다. 보통 절지동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외골격은 키틴과 단백질이 결합하여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은 보통 마디로 되어 있으며 각 마디에는 관절이 있는 부속쥐들이 쌍으로 있는 그런 것들을 동물을 절지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곤충의 가해 방법. 그러니까 이러한 곤충들이 사람한테, 인류에게 어떻게 인류의 복원에 어떤 위협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하고 있는지 그런 피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직접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다 암기를 꼼꼼하게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곤충의 가해 방법에 있어서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 부분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직접 피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기계적 외상. 일단은 이제 흡혈이죠, 흡혈. 대표적인 것이 흡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흡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모기죠. 그다음 모기, 벼룩, 진드기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절지동물이 흡혈을 할 때 피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처가 생긴다. 이것을 기계적 외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계적 직접 피해 방법을 묻는 문제가 2007년도에 기출됐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간접 피해랑 직접 피해를 막 섞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피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피해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기계적 외상이고요. 그래서 보통 흡혈로 인한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2차 감염 같은 경우에는 물린 부분에 균이 들어가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보통은 물린 부분을 손톱으로 계속 긁다 보면 2차 감염이 손톱에 있는 균들이 옮겨서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2차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체 기생.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이제 파리유충 같은 경우에는 위라던가 피부에 이제 기생을 해서 구더기증에서 승저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 옴진드기라던가 모낭진드기, 특히 모낭진드기는 우리 피부에 모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피부에 이제 이 진드기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옴이나 구진이나 농포 같은 피부병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성 물질의 주입. 일단 독물질을 동나방 같은 경우에 동나방의 동모가 피부에 접촉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알레르기 물질 증상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먼지 진드기라던가 바퀴, 깔따구 이런 것들에 접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특히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를 유발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곤충의 직접적인 피해는 1. 기계적 외상, 2. 2차 감염, 3. 인체 기생, 4. 독성 물질의 주입, 5. 알레르기성 질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런 기계적 피해를 묻는 문제가 2007년도에 기출이 됐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피해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간접 피해들은 전염병, 그러니까 절지동물이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인체에 주입하는 경우예요. 인체에 이제 옮기게 하는 그런 경우를 간접 피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접 피해는 일단 기계적 전파와 생물학적인 전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 전파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전파라고도 하는데 곤충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 병원체를 운반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리죠, 파리.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이제 곤충에 의해서 병원체가 이제 장소를 옮겨가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기계적 전파 혹은 물리적 전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체는 곤충의 체내에서 증식이나 발육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지 묻혀서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파리가 오물이 있는 곳에 앉았다가 다리에 묻혀서 이제 다른 음식에다 옮겨 놓는 것들. 그래서 이제 파리 같은 경우 특히 식당이나 이런 데는 이제 파리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지파리라든가 가주성 바퀴, 그러니까 집에 살고 있는 바퀴들, 바퀴벌레들 이런 것들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장티푸스나 이질, 콜레라 같은 경구 감염병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결핵이나 살모넬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분변을 통해서 전염병을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앞쪽에 경구 감염병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가주성 바퀴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기출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전파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그러니까 기계적 전파라는 것이 예를 들면 병원체가 곤충 체내에서 증식을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기계적 전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전파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병원체가 곤충 체내에서 발육이나 증식 등 생물학적 변화를 거침으로써 인체 감염이 가능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체가 곤충 체내에서 증식을 하는 거죠. 증식을 해서 인체 감염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곤충이 사람을 흡연을 했을 때 이러한 병원체가 사람한테 옮겨가게 되고, 그래서 곤충 체내에서 증식 발육시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 사람에게 병원체를 옮기는 것을 생물학적인 전파라고 한다. 그래서 기계적 전파 또는 물리적 전파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이러한 곤충 내에서 병원체가 자라는가 안 자라는가, 그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전파는 종류가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경란형,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증식형 같은 경우에는 곤충의 체내에서 병원체가 수적으로 증가한 다음에 전파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패스트라고 부르는 흑사병, 발진열, 그 다음에 재기열, 뇌염,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증식형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2009년, 2015년 계속 이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걸 다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곤충의 간접 피해 중에서 생물학적인 전파 중에서 증식형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 질병은 흑사병, 발진열, 재기열, 뇌염 이 정도이다. 그 다음에 발육형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지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정한 수가 들어와서 그 숫자가 증식하지 않고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크기가 커지는 것, 발육만 하는 것, 그것을 발육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상충증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육 증식역 같은 경우에는 이 증식과 발육, 다시 말하면 수적으로도 증가하고 몸도 커지고, 그거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발육 증식형이라고 하고, 말라리아나 수면병이, 재채파리에 의한 수면병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란형은 증식형에 속하며 병원체의 일부가 난소 내에서 증식하고 감염된 알에서 부화하여 다음 세대에 자동적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 주로 진드기 매개 전염병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경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체가 난소에서 또는 알에서 증식을 해가지고 그 감염된 알이 부화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대에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드기 매개 전염병이 이 경란형에 해당이 된다. 그 이외에도 양춘병, 우리가 보통 쯔쯔가무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봄, 가을에 그 잔디나 이런 데 앉을 때 예, 그냥 앉으면 이제 이 찌찌가무시가 걸린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이 경란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드기 매개 전염병이다. 예, 그래서 보통 이 진드기를 물은 쥐가 예, 이제 들쥐들의 분변 때문에 결국은 이제 들쥐들의 분변이 이제 이렇게 잔디밭에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사람의 접촉이 되면 찌찌가무시에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경란형에 해당이 된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의 중간 숙주가 나와요. 개벼룩은 개의 장내 기생충인 개조충, 축소조충, 외소조충의 중간 숙주이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생충의 중간 숙주들이 앞쪽에 이제 뭐 기생충에 대한 중간 숙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불쾌곤충이 나와요. 불쾌곤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거를 뉴슨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을 매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질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사람한테 불쾌감, 물결감, 혐오감, 공포감 같은 것들을 주는 그런 곤충들을 뉴슨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깔따구, 노린재, 나방파리, 귀뚜라미 이런 것들이 이 뉴슨스에 해당되고 이 뉴슨스가 2007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매개곤충 방제법이에요. 일단은 이제 이러한 곤충들, 특히 위생곤충들을 방제하거나 구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질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개곤충 방제 방법은 크게 물리적 방법, 그 다음에 화학적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통합적 방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내용이 굉장히 쭉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크게 봤을 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통합적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리적 방법은 이제 가장 중요한 물리적 방법은 환경 개선이겠죠. 환경 관리. 그러니까 일단은 환경 위생의 개선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그 매개종이 그러니까 매개를 할 수 있는 매개종의 방제는 이들의 발생원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항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면서 영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위생곤충이 생길 수가 있는 발생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이제 이러한 환경관리 방법으로는 1번이 매개종의 서식처를 제거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저지대 매물하고 웅덩이 제거, 배수 침수,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특히 이제 모기 같은 경우에는 유충이었을 때 알도 그렇고 유충이었을 때 물 위에 떠서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 이제 모기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웅덩이를 제거하거나 배수 침수나 관계수로 같은 것들을 이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매개종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 위생 개선. 이게 바로 이제 방충망이나 모기장 그런 것들이 사람과 매개종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개종의 서식처 제거에 대한 부분들이 2007년도에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면서 근본적인 방법이 사실은 이 서식처 제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환경위생 부분, 위생의 개선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쓰레기 처리하고 그다음에 청결, 스크린 설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에 일단 뚜껑을 꼭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매주 1회에서 2회 정도 쓰레기를 이제 수거하는 것이 파리의 번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옥 내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설치는 방충망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충망을 설치를 해서 해충의 침입을 이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트랩의 이용이에요.
이제 뭐 제일 쉬운 게 쥐틀. 요즘은 이제 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어릴 땐 쥐가 굉장히 많아서 쥐틀을 여기저기 많이 설치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잡는 끈끈이들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바퀴 트랩. 바퀴 잡는 이제 바퀴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이렇게 이제 트랩을 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제를 했던 가장 기본적인 전통적인 방법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고 공기가 건조해지면 곤충이 체내 수분을 잃게 되어서 심하면 죽게 된다.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기온이 높거나 이러면 이제 파리, 모기, 특히 모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도 이제 온도가 너무 높고 건조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고온에 대한 곤충의 내성이 다 다르지만 55도에서 1시간 내에 모든 곤충이 죽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방사선을 이용해서 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곤충의 방제 방법은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 환경 관리, 그다음 트랩 이용, 열, 방사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살충제, 그다음에 발육 억제제, 그다음 불임제, 유인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이제 방법이 화학적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화학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살충제예요. 살충제인데 이게 해충한테만 방제가 되면 되는데 이제 또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충제가 그렇게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발육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발육 억제제가 뭔지에 대한 뭔가를 묻는 문제가 2006년도에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곤충의 발육 과정에 관여하여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여 발육을 억제시키는 약제를 발육 억제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곤충의 발육 작용에 관여하는 효소를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육을 억제하는 것을 발육 억제제라고 하고, 즉 접촉 및 섭취 시 정상적 발육이 저해되어 탈피 과정에서 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탈피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유충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번데기나 성충이 번데기 또는 성충이 억제됨으로 우하할 때 이제 치사하게 된다. 종류로는 디프루벤즈론, 그 다음에 하이드로프렌, 키노프렌, 메소프렌, 프록시펜 이렇게 이제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발육 억제제가 뭔지 이제 그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고, 발육 억제제의 장점은 일단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살충제에 대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다음에 포유동물에 영향이 없으며 인체에 독성이 없다. 앞에서 제가 살충제가 이제 위생 곤충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발육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러니까 인체 독성이 없고 대신에 또 살충제에 대한 내성 문제도, 그러니까 위생곤충이 내성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같은 살충제를 쓸 경우에 그러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환경오염도 시키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발육 억제제의 장점을 묻는 문제가 2006년, 8년 이렇게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임제 같은 경우에는 생식 세포의 핵을 공격하는 것, 즉 동물의 불임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생식 세포의 핵을 공격해서 불임이 되도록 하는 그런 물질이고, 유인제 같은 경우에는 교미를 목적으로 동종 간의 상대성을 유인하는 성페로몬, 군서성 곤충이 동료를 유인하는 집합페로몬이 유사물을 합성한 유기물로서 극미량으로 강력한 유인 효과를 나타내므로 해충 방제 이용 가치가 크다. 그래서 결국은 그 페로몬을 이용을 한 페로몬과 유사한 합성 유기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인을 해서 해충을 방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로몬이 발생을 시켜서 거기로 이제 모여들도록 하는 그런 유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방법 다음에 나오는 건 생물학적인 방법인데요. 생물학적인 방법은 첫 번째가 불임 수컷의 방산.
예, 그래서 방사선 조사를 해서 수컷을 불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포식동물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천적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기유충이 물에 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그 모기유충을 먹는 물고기를 그 물에다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잠자리, 약충, 딱정벌레 유충 등을 이제 물고기가 먹거나 또는 모기나 파리를 잡아먹는 조류나 잠자리, 거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병원성 기생생물. 예, 그래서 모기 유충에 기생하는 선충, 이런 곰팡이, 세균 같은 것들도 이용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방법의 종류들 세 가지를 묻는 문제가 2007년, 8년, 9년 계속해서 기출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생물학적인 방법은 방사선을 이용한 불임 수컷의 방산, 그 다음에 포식동물, 천적을 이용을 한다. 그 다음에 병원성 기생생물을 이용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 방법은요. 통합적 방제라고 하는 것은 매개종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경제성을 고려한 모든 기술과 관리의 이용을 말한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물리적, 과학적, 생물학적인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제 쓰는 것을 통합적 방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 방어, 서식처 관리, 발생원 제거, 살충제 사용, 천적 이용, 불임, 웅충, 방사, 훈련과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통합적 방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합적 방제 방법의 필수 조건은 뭐냐면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방제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두 가지를 함께 섞어 쓰는 것이 통합적 방제 방법이다. 요거를 묻는 문제가 2008년하고 2015년 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통합적 방제 방법 필수 요건은 이제 두 가지 방법 이상의 방제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한 방법의 사용이 또 하나의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즉 서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두 가지 이상의 방제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때 서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방제 방법을 사용하되 서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면서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게 바로 이제 2008년, 15년에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고 통합적 방제 방법의 필수 요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살충제예요. 살충제가 나오는데 살충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살충제는 유기염소제, 그다음에 유기인제, 그다음에 카바마이트 개,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마이트계, 피레스로이드계, 그 다음에 효력 증강제, 그 다음에 기피제, 이렇게 6가지. 그러니까 살충제를 크게 보면 살충제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이제 이게 다 흩어져가지고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살충제는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마이트계, 피레스로이드계, 효력 증강제, 기피제, 이렇게 6가지가 있다. 유기염소계의 대표적인 것이 DDT. 앞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HCH, 그 다음에 디엘드린, 그 다음에 알드린, 헵타크로. 그 다음에 유기인계 같은 경우에는 크로, 메타포스, DDVP, 마라티온, 이런 것들이고, 카바마이트계 같은 경우에는 알디카브, 벤디오카브,
카바릴, 그 다음에 피레스로이드계 같은 경우에는 피레스린, 그 다음에 기피제는 벤질 벤조에이트, 그 다음에 DMP, 벤질 벤조에이드, DMP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책에 지금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 건데, 살충제는 여기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마이트계, 피레스로이드계, 혈액 증강제, 기피제가 있고, 각각 유기염소계는 DDT, HCH, 디엘드린, 알드린, 헵타크로가 있고, 유기인계는 크로메타폭스, 포스, DDVP, 마라티온, 그다음 카바마이트계는 알다카브, 벤디오카브, 카바릴, 그다음에 피레스로이드계는 피레스린, 기피제는 벤질 벤조에이트나 DMP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가 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 아래쪽에 종류를 보시면, 살충제란 곤충을 중독사시키는 약재로서 농림 해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는 농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살충제는 이제 큰 의미로 곤충을 죽인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농업에 사용했을 때 농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위생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때는 방역용 살충제 또는 그냥 살충제라고 얘기를 한다.